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묘역 참배를 하고 지금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현철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들어봅니다. 앞에 사진 기자분 잠깐만 좀 앞에요. 해주시는 그 대통령 존경하는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히 내일도 날씨가 좀 춥다니까. 글쎄, 뭐, 작년, 예. 장례식 때도 그랬습니다만, 하여간 내일이 또 조금 추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얼굴도 보이고요. 조금 전에 김현철 소장과 지금 몇 마디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와 함께 이런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계속 띄울 것이다라는 지금 떠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기자들과 지금 뭔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계속해서 비춰주시죠. 현장 화면을 계속해서 봅니다. 자,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후에 기자들과 얘기하는데 직접 들어봅니다.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아마 시위에 나온 사람이나 나오지 않은 국민들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 나라는 선진국 문턱까지 왔고 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슴은 답답하지만은 헌법적인 절차가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치권에서는 탄핵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뜻이 그것도 하나인데 그게 헌법적 절차의 하나죠. 예. 국민들의 뜻하고 마음이 같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하야를 요구하는데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 답변하시는 아니 그 대통령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니지 그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그만. 당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당이 지금 사실 가지고 자 내가 나중에 대답할게. 자 그만. 9월달에 내 손으로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나는 직접 그렇게 한 말이 없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기자들이 계속해서 정치적 현안과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동관 전 수석 등을 비롯해서 일부 배석자들이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다소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계속해서 정수양 기자가 지금 쫓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내용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일단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국민의 뜻을 박근혜 대통령이 잘 받아주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지만 헌법적 절차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탄핵 역시도 헌법적 절차 중에 하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들이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법적 절차, 결국은 탄핵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탄핵이라는 절차의 정당성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뜻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헌법적 절차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법대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지금 당 상황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부 비주류들의 탈당 그리고 하나의 세력화, 분당 가능성을 거듭 질문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잠시 뒤에 혹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이나 측근들의 발언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헌법적 절차를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네요. 그거는 주변적이고 지엽적인 얘기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보이려는 정치적 메시지는 네. 예. 이미 다 나왔어요. 그래요? 자, YS의 묘를 네. 혼자 갔는데 예. 네. 전임 정부 시절에 내각을 다 끌고 갔습니다. 네. 예. 마치 현직 대통령이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예. 이 청와대의 이 수석 비서관들 일부, 모두는 아닙니다만 예. 그 내각 장관 지냈던 분들 뭐 거의 모습을 대부분. 드러내지 않았던 최시중 네, 전 방통위원장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네. 자, 이 김현철, 이 YS의 차남이죠. 예.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YS를 떠올릴 것이다. 이게 오늘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뭘까요, 그건? 3당 합당이 있었죠. 그게 지금 뭐예요? 제3지대론입니다. 네. 당시에 3당 합당은 여와야가 합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잖아요. 예. 그때 물론 야권의 끝까지 남은 이제 뭐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3당 합당 반대합니다 하면서 이제 작은 야당으로 꼬마 민주당으로 다시 이제 재기해 올라오지만 예. 네. 3당 합당으로 야권의 반독재 투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 결국은 이제 이 민자당이 만들어지면서 예. 네.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MB를 떠올린다 하는 건 뭐냐면 네. 여야 모두 다 이제 분열로 싸우고 있는데 예. 제3지대의 여야를 떠나서 뭉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때 아니냐. 아. 지금 보세요. 내일 지금 김용태 의원 새누리당 탈당 예고하고 탈당하죠. 있죠. 예. 남경필 지사 탈당 예고하고 예. 있죠. 네. 김무성 대표 탄핵 주장했더니 지도부에서는 당을 떠나라 이러고 있죠. 지금 네. 그러고 있죠? 그럼 지금 여차하면 이 지도부 친박계가 나가든 예. 비박계가 나가든 당은 분당 직전입니다. 예. 여당이. 그럼 여기서 어느 쪽이든 떨어져 나와서 제3지대로 이동한다면 예. 네. 지금 야권도 어제 이 비상시국 이 지도자 회의 그렇죠. 보셨지만 그렇죠. 지금 8명의 잠룡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다 했어요. 예. 이 탄핵으로는 이 중지가 모아졌지만 사실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각각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제3지대론에 대한 호응은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지금 주축이 둘이 있는데 19대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전 의장. 예.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딱 모습을 보면요. MB계의 좌장 누굽니까? 이재호 전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나가 있어요. 아예 탈당을 나갔고 하셨어요. 늘 푸른 창당했죠? 한국당을 창당 준비하고 있는데 1월에 창당한다예요. 예. 뭉쳐라죠. 어허. 헤쳐 모여라. 예. 그러면은 제3지대가 집권 가능하다. 지금 이 난세를 우리가 수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말로 하면 임팩트가 적어요. 예. 내일이 YS 일주기입니다. 어허. 11월 22일이. 네. 근데 전날 찾아가서 예. 김현철 차남은 미리 와서 대기해 있고 예. 인사를 나누고 현직 내각의 모습 이용을 갖추고 네. 예. 그야말로 이제 이 오와 열을 갖춰서 저렇게 딱 참배를 하고 나서 지금 이 시대에 YS가 필요하다. 이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3당 합당의 메시지고요. 메시지가 있다. 나는 차기 대통령 내가 만든다고 얘기한 적 예. 없다. 네. 앞으로도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예. 물밀듯이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이게 보자면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은 우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MB에 그냥 저기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렇게 다 몰고 온 것은 일단 세력을 자랑합니다. 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YS를 참배하는 격으로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 친 이게 그리고 지금 그 YS의 뭐 적자라고 할 수 있는 뭐 김무성 전 대표 이런 사람들 민주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준 것이지 정말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든 먹히기보다는 네. 이걸 딱 보여주는 것에서 그리고 그 장소 어디를 갔느냐 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보고요. 아하. 이 이후로 이제 다른 뭐 새누리당의 비박계 친이계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아하, 지금 손학규 전 대표도 오늘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도 모여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대한민국이 털끝까지 병들었고 최순실 사태에는 5년 단임제의 폐해다.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얘기를 하면서 개헌 카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기 총리를 맡겨주긴다면은 본인이 할 수도 있다라는 의도를 오늘 물론 밝힌 건 아닙니다. 오늘 다시 밝힌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본인이나 주변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대표도 관련해서 황교안 총리로는 국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탄핵 검토 시기에 논의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황교안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길 수는 없다는 점을 추미애 대표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아주 급박하게 움직이네요. 새누리당 비주류들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윤리위원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결정에 따라서 탈당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정현 대표가 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만 상징적인 움직임입니다만은 새누리당 비주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징계 요구안을 제출을 했고요. 조금 전에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내일 새누리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지금 밝혔습니다. 내일 남경필, 김용태, 남경필 경기지사 그리고 서울 양천이 지역구인 김용태 의원 내일 새누리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치권 복잡합니다만은 지금 체육계, 문화계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일본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 차관한테 지금 뭐 리올림픽 포기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많은 말씀들을 하실 때 좀 뭐 무섭기도 했고 선수로서 앞으로의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든지 책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무서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것보다 제가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윤정수 차관이 이야기했던 예를 들면 대학 교수 자기의 신앙이라든가 광고 스폰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그런 걸 듣고 흔들림도 좀 있었나요? 그런 흔들림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제가 올림픽을 안 갔겠죠. 올림픽 무대를 정말 나갈 수 있게 되면 메달은 모르겠지만 좋은 기록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떤 뭐 기업 후원이라든지 뭐 대학 그런 교수 그런 자리 얘기라든지 그런 거 나왔을 때는 사실 귀에 들어온다기보다 그냥 그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이 교수직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리우 올림픽만은 나가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우리 재판부가 나가도 된다. 말하자면 국제대회에서 이미 예. 처벌 다 받았는데 이중처벌 불법이다라고 했는데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김종 차관 한마디가 법의 결정보다 앞서는 와. 그런 무서부리의 힘을 느꼈다라는 게 지금 또 국내에서 이 박태환 선수의 변호사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네. 부분이잖아요. 당시 지금 이제 박태환 선수가 구체적인 이제 말들은 조금 피했지만 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은 금메달 딴 거 금세 잊어버린다. 예. 여론 왔다 갔다 한다. 기자 말도 믿지 마라. 내가 원고 하나 써줄 테니까 네. 딱 읽어라. 그걸로 끝. 근데 그 뒤에 기업 후원이든 아니 뭐 교수해야 되지 않냐. 교수가 예, 최고다. 예. 너 단국대 교수해야 되지 않냐. 예. 말하자면 그런 부분 다 책임져 줄 것처럼 예.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김종 차관은 절대 아니다. 예. 전 차관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오히려 먼저 박태환 선수가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예. 리올림픽 안 가기로 했고 안 가기로 했지만 인사는 드리러 왔다. 그래서 와서 그냥 어차피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내가 향후에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 예. 참 저는 의문이 되는 게 예. 인사를 왔는데 아침 7시 반에 만나서 3시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3시간이나 인사가 필요했다? 이거는 인사 이상의 예. 분명히 양측의 의견이 만큼 대립되고 있고 어느 쪽으로든 간에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박태환 선수가 직접 얘기하지만 나는 당시에 뭐 교수 얘기든 기업 후원 얘기든 이런 예. 걸 떠나서 무섭긴 하지만 난 어떻게든 올림픽에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박태환 선수 심정 이해갑니다. 그래요? 무서웠을 거예요. 차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차관이 국민들께 사죄 충분히 해라. 상황상 올림픽에 못 나가게 됐으니 나중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예. 야 이거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거절하면 김종 차관이 어떤 불이익을 할까? 예. 그때 박태환 아버지가 막 울으면서 하소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과연 수영을 할 때 제대로 수영에 전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박태환 선수가 대단한 용기라고 봅니다. 다른 일반 평범한 선수였으면은 예. 아마 차관인데요. 그리고 이때 김종 차관이 추진했던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스포츠 비리 척결해라. 그랬죠. 오로지 김종 차관은 스포츠 비리 척결 예. 여기에다 해가지고 모든 걸 쏟아붓던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거절하면 혹시 내 비리 또
하지 않을까. 예.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비리 예. 또 수사하지 않을까. 예. 겁이 났던 거죠. 아니 근데 왜 박태환이에요? 왜 박태환한테만? 물론 뭐 본인이 무리를 일으킨 적은 뭐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콕 찍어가지고 박태환 선수한테만. 오늘 좀 송영길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예. 따로 찍어놨던 선수가 있다. 그 선수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지금 아직 의혹만 제기한 상태고. 근데 사실 박태환 선수의 기록에 필적할 만한 선수가 누구인지 아직 짐작이 안 가는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박태환 선수는 그 이후로 계속 어떻게든 나가기 위해서 법적인 조처를 계속 했고 그랬죠. 법적인 조처도 하고 뭐 하소연도 하고 차관도 찾아갔을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기는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말했다면 나쁜 사람인 게 박태환 선수가 원래 단국대를 간 이유도 네. 아버지가 그랬었잖아요. 얘가 지도자가 되고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이 학교를 뭐 수영이 강하지 않더라도 선택했다 했는데 네. 이것을 뭐 자기 마음대로 너 내 말 안 들으면 그 교수도 없는 거야. 거의 이런 식으로 협박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박태환 본인은 선수 김종창은 입장에서. 한양대 교수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왜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어린 선수가. 그래서 네. 이제 왜 근데 박태환 선수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는 네. 찍힌 바가 있다. 이제 여태까지 뭐 김연아 선수든 박태환 선수든 뭐 모든 이 약간 어려움을 당한 선수들이 예. 다 청와대 찍힌 바가 있다라고 소문이 나 있다는 거죠. 뭐 이제 행사 같은 거 잘 참가 안 하고 뭐 오라 그래도 안 오고 뭐 이랬다는 소문이 지금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정말 이 우리 사회 최순실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이 드리워져 있는지 좀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조폭의 행태죠. 전형적인 조폭의 행태인데 예. 힘의 과시예요. 그럼 네. 힘을 왜 과시하느냐? 김종 전 차관이 저런 짓을 한 이유가 전 분명히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자, 국내 최고의 혹은 글로벌에서도 인정받는 스타가 내 손아귀에 있다. 예.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대한체육회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면을 세워줍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박태환을 제압하지 못하지 예. 나는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이 힘의 정리가 서열 정리가 되잖아요. 기업 스폰서 내가 주라면 주고 내가 주지 말라면 끊을 수도 있어. 생사 여탈권은 나에게 있어.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태환이 빠지면 내가 다른 선수를 키워주면 될 수 있어. 대신 여기에 다 조건이 있는 거죠. 예. 자, 얼마 들고 올래? 예. 이 장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기관도 장악하고 스타도 내 맘대로. 이거 지금 오늘 전 국민이 깜짝 놀라는 게 실시간 검색어에 박태환, 김연아, 손현재, 맞아요. 양학선 난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스포츠계에 있는 관료니까 나 네. 왕차관인데 예. 다 내 수하에 있는 거야. 차은택하고 장시호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 연예인들을 다 거느리려고 했겠죠.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안민석 의원 얘기로 나왔는데 아직 미스테리 있긴 하지만 예. 어떤 가수를 대한민국 대표 가수로 띄우려고 했던 것인가 이게 예. 좀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밝히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금 2주쯤 지났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지금 좀 서로 밝히실 때 됐는데. 물밑 신경전이 있어요. 예. 이름 공개하겠다. 이제 또 여러 가수분들은 이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막 있는데 체육계에서도 똑같이 스타들을 장악한다. 예. 이게 딱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고 예. 여기 돈도 모을 수 있고 기관의 면도 세울 수 있고 표면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하. 어둠의 세계에서 큰 손 하나가 지금 휘두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암호명 판다이지 않습니까? 뭐 쿵푸 팬더가 되려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협박으로 다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예.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예. 그러면 박태환과 김연아의 공통점은 뭐냐? 늘품체죠. 시연회 안 그렇죠. 갔다. 손현재와 양학선의 예. 공통점은 뭐냐? 그 시연회 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세계적인 스타인데 실력으로 이미 입증된 세계적 스타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 왜 그러느냐?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밝혀진 시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보다 앞섰다면요. 아마 그 김종 전 차관 판단이 맞는 거 아니야? 가서 아무것도 못 땄잖아. 리오올림픽 때 성적 안 좋았잖아. 이럴 수도 그러긴 있었어요.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수영 아시안 요즘 펄펄 날라요. 그렇죠. 아시안 선수권에서 지금 순서대로 하면은 사관왕. 200m, 400m, 100m, 1500m, 400 예. 사관왕도 했고 1500m 말고 또 계영 거기에는 후배들하고 나가서 400m에서 동메달도 땄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자유형 200m의 기록은 그대로만 했으면 리우 올림픽에 은메달 실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지금 일본에서 박태환 선수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수영이라는 거 굉장히 어느 스포츠나 정말 집중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은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본인의 실력을 집중할 수 있었겠느냐? 네. 스포츠 선수는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근데 리우 때보다 지금 더 젊지도 않은데 예. 지금 실력으로 그대로만 한다고 해도 은메달이고 그러면 순양에 이어서 은메달이었어요. 예. 이게 지금 아시아의 그 신기록
달성일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터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심정적으로 마음 좀 편하게 해줬으면 정말 메달 딸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참. 장시호가 그런 얘기도 했었다며요. 김연아 찍혔어.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에 대한 불이익이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2015년 스포츠 영웅에서 빠졌던 게 아주 큰 구설이에요. 근데 그때도 당시 이상하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82% 이상의 네티즌들이 압도적으로 1위를 뽑았는데 빠졌는데 왜 영웅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서. 나이 규정은 없었다는 거죠. 영웅 자체에. 그러니까 이상한 이유를 댄 건데 그래서 지난해 8.15 행사 때 대통령의 손을 뿌리쳤느니 말았느니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좋으니 안 좋으니 눈도 안 마주칩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가 뭔가 어쨌든 저거예요, 저거. 언짢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살짝 뿌리치는 듯한 저 장면이죠. 우화적인 얘기지만 저 장면이 캡처된 사진이 그때 돌면서 무슨 뭐 백설공주와 마기 할멈이냐 이런 이제 글들도 많이 달려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퍼즐이 맞는다는 거예요. 저때 찍혔나 보죠? 네, 그랬는데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장시호 씨의 측근 지인이 장시호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연아 쟤는 문체부에 찍혔어라고 얘기했다. 왜 그랬더니 안 좋아 찍혔어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크로스 체크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뭔가 여러 가지 불이익인데 이게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게 아니라 뭔가 감정적, 사감이 실린 불이익이라는 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저는 SNS에서 보면서 이건 정말 국민들이 다 멘탈 붕괴가 될 상황이다. 김연아처럼 조국에 헌신을 해도 미운털이 박히면 우리 같은 일개 국민은 어떻게 보였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이렇게 국위선양을 한 이 인물이 없었잖아요.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런데 이 문체부 관료들이 일부 관료겠습니다만 저지른 일들을 보면 국위 선양이 아니라 이 국위 악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리우 올림픽 때도 안 좋았어요. 텐텐 전략이었는데 물론 순위는 괜찮았지만 메달 수는 모자랐는데 그랬죠. 전반적으로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 열기도 떨어졌고. 저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의 저주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브라질이 지금 이 호세프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유탄이 또 지금 태평양 건너 밟을 것 날아오는 거 같아요. 아니냐. 야성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브라질과 또 우리나라의 평행 이론으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이 두 선수에 대한 동정 여론과 반대로 지금 늘품제주 행사에 갔던 손현재 선수는 온갖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양학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두 선수가 뭐 좋아서 갔는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그래도 있어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손현재 선수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 엄마가 이제 AD 카드, 이제 출입 카드죠. 올림픽 출입 카드를 이제 목에 걸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사진인데 이 AD 카드가 너무나 모자라서 왜 배구 선수들도 이번에 김연경 선수가 혼자 통역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다른 스태프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수영 선수나 체조 선수들도 꼭 같이 가야 할 트레이너가 들어가지 못해서 혼자 주무르면서 했다는 얘기가 되게 올림픽에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손현재 선수는 어떻게 엄마가 매니저가 아니거든요. 이 선수는 소속사가 당연히 있는 선수인데도 너무 당연하게 그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굉장한 서포트를 받으면서 실력에 비해서 사실 너무 띄워줬다라는 이 얘기가 옛날부터는 뭐 실력이 사실 김연아 선수처럼 이렇게 세계 톱급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안티가 있었어요. 그래도 뭐 좀 예쁘고 상품성, 좀 죄송하지만 그런 이유로 굉장히 이제 그래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 문체부의 이제 찍힘과 안 찍힘의 문제가 아니냐. 근데 이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 CJ 이미경 부회장도 찍혔다는 이유, 대통령보다 좀 다보스 프로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장시호예요. 근데 장시호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일진이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이건 너무 또 과도한 겁니까? 뭐 일진이라는 어떤 조직까지 아니더라도 분명히 친구 괴롭히는 못된 친구였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 머리에다 껌을 붙였대요. 아이고. 이거 껌을 붙인 거는 그냥 이렇게 물로 씻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진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아니 남자친구 때문에 엄마하고 이게 서로 조폭을 동원했다는 이 막장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 음주가무의 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직업도 없잖아요. 근데 낮에도 가라오케 가서 문 열어 하면 워낙 단거리다 보니까 열어주고 춤추고 놀고 했는데 거기까진 그렇다 하는데 또 물론 가정사긴 하지만 이 장시호 씨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최순득 씨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조폭을 동원했더니 여기에 또 장시호 씨도 조폭, 본인하고 친한 조폭으로 맞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조폭, 딸 조폭. 딸 조폭. 아이, 참나. 정말 이게 막장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정유라 씨가 승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는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엄마 뜻대로 헤어지고 다른 분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 명동상당에서 결혼할 때 박근혜 당시 대표가 이 커터칼 습격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유라 씨 보십시오. 엄마가 최순실이 조폭 동원했는데 네. 이건 물론 조폭들의 증언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결국 끝끝내 버텨서 동거로 버텨서 결혼까지 했잖아요. 뭐 결혼식을 정확히 했는지 출산까지만 했는지 아직은 설입니다만 예. 지금 그걸로 보면 저는 또 이 장시호 씨가 의문의 뭐 일패 아닌가, 정유라 씨가 의문의 일승 아닌가 요즘 아니, 표현으로. 그래도 승마는 잘했지 않습니까? 승마 잘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볼 때 장시호 씨도 장시호요? 마찬가지고 승마를 해줬던 것 같아요. 승마를 하니까 승마하면은 승마로 특기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제한돼 있거든요. 예. 가니까 또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상한 게 저는 이게 좀 이론이 있는데 승마를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그 세계적인 명마를 타면서 예. 세계 랭킹 한 560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예. 세계적인 승마 코치나 트레이너들이 안민석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틀었었잖아요. 예. 근데 뭐냐면 굉장히 이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인데 왜 굳이 승마로 키우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네. 이 정유라 씨에게 승마장을 독일에서 사주려고 했죠. 최순실 뭐 씨가.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럼 이 승마장 주인이 왜 이 승마장을 사시려고 하세요? 승마 훈련소가 다 여기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딸이 승마장을 개인 승마장을 안 사주면 말을 안 타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이 승마장을 사야겠습니다. 그 정유랑 그런데 이런 전언이 장시호 있었거든요. 씨는 그래도 성적 나쁜데 연세대 간 거 보면은 말을 잘 탔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꼴찌에게 희망을인가? 가가가가 양, 가가가가 그래도 미. 연세대학교를 갈 수 그래도 있어. 음악, 예. 교련, 미술만 양미를 받고 나머지가 다 간대. 그래도 연세대를 갔어요. 예.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승마를 했는데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아무리 지금 연세대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 구기 종목,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예, 럭비만, 연고전, 고연전만, 체육의 특기생을 받는데 정유라 씨 입학 전에도 개인 종목을 받았고 그 예. 이후에도 우린 받았다. 아니 우리가 입학에 이 부정이 있었다면 왜 정유라를 떨어뜨렸겠느냐. 우리는 정상적으로 입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나도 가가가가 양 받는데 우리 부모가 이게 수억짜리 말 사줄 수 있으면 좀 마장마술 같은 걸로 승마로 대학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마감원에서 말달리자가 유행을 했다 그러는데요. 부모 잘 만났고 입시 요강을 잘 안 겁니다. 그렇군요. 정성평가에서 당락이 좌우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쏘다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